일단 별의 진화 한번 시작해볼게요. 별의 진화 256쪽인데 단원이 몇 개 안 남았어. 단원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단원이랑 섞여 나와요. 여기 앞에 있는 그 계산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 단원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계산 공식이 나와서 앞에 단원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 HR도랑 그다음에 계산 공식들 여기 나오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거지 오늘 하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그린 건데 이게 이미 했던 거야. 고1 때? 통합과학 때? 통합과학 때 어렴풋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외워야 될 디테일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결론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가스 덩어리인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주기혈성 돼. 주기혈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거성이 됐다가 백색이성으로 죽어. 이게 태양 최고. 근데 태양보다 좀 큰 별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보다 큰 별은 거대한 주기혈성 됐다가 초거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 빵 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죽어. 여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교재를 따라가면서 필기하라는 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256쪽에 별의 탄생. 그거 보면 별의 탄생에서 동그라미 1번 성운의 중력 수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덩어리가 중력 수축해서 탄생하는데 성운이 뭐냐면 성운은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이게 성운이야.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성간 물질은 뭔데? 우주에 있는 수소나 가스, 수소, 헬륨, 먼지 덩어리, 티끌 이런 것들, 부스러기들, 우주에 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구름처럼. 그게 중력 수축하면 주기혈성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 우주에 성운이 진짜 많은데 그 모든 성운이 다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탄생하는 건 아니야. 어떤 성운이 별이 될까요? 성운의 조건이 어때야 별이 탄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때야 할까?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력 수축을 시작해야 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가스 덩어리들 중에서도 중력적으로 수축하기 좋은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가 낮아야 돼. 성운들 중에서 온도가 유독 낮은 애가 있을 거야. 그럼 걔는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커. 그래서 중력이 크게 작용해. 그럼 이런 데서부터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탄생하기가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성운들 중에서 별이 탄생하기 좋은 조건의 성운을 찾아라 하면 저거 골라야 돼. 괜찮아? 근데 중학교 때 성운의 종류하면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렇게 밀도가 빼곡한 성운은 밀도가 빼곡해. 그럼 우주 공간에 이렇게 먼지가 빼곡하게 떠 있어. 그러면 우주가 지금 별로 막 가득 차 있는데 빼곡하게 가리니까 그 뒤편에 있는 별이 안 보여. 그래서 아주 먹구름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있거든. 이런 걸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들 중에서도 이런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암흑성, 어둡게 보여. 이런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기가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 좋아. 맞아, 이거 보면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별이 탄생하는데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그래서 이 가스 덩어리가 중력적으로 수축해서 구형을 이루면서 주기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별 탄생 이렇게 하는 거고 별이 탄생하자마자 주기혈성이 된다. 주기혈성이 된다.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에서 배운 주기혈성이야. 선생님 여기 다 나오나요? 그럼 거기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혈성의 정의인데 그 밑에 보시면 주기혈 단계에서 주기혈성 땡땡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이렇게 돼 있어. 주기혈성의 매우 중요한 특징 1번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야 돼.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야 돼. 수소 핵 융합.
근데 이 수소행용합 반응이 뭐냐면 화학식을 간단하게 써보면 참고 수소행용합 반응 화학식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 이렇게 4개 수소 합쳐서 헬륨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해. 이 에너지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이는 거야. 이 에너지가. 괜찮아? 이 에너지를 수소행용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수소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야. 원자번호가 뭔지 알아? 원자번호가? 뭘 기준으로 보자. 부처. 양성자수. 그래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1개야. 1개. 근데 수소 원자핵 이꼴 양성자. 괜찮아? 양성자 4개를 합쳐서 헬륨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양성자 4개가 잘 안 붙어. 왜냐면 다 플러스니까. 그치? 전기적으로. 플러스 입자 4개를 붙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반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붙이려면 온도가 진짜 높아서 이 플러스랑 플러스를 때려 박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합쳐져. 그래서 이 수소행용합 반응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필기하세요.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돼. 10의 7제곱 켈빈이 돼야 돼.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이 정도 온도는 되어야 수소행용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꽤나 온도가 높죠. 괜찮아? 그럼 저 1000만 켈빈까지는 어떻게 도달해? 중력 수축으로. 여기서 중력 수축으로 막 얘를 짜부시키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10의 7제곱 켈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필기하면 이 한가운데 있지, 이 한가운데. 여기 중심부. 여기에 온도가 10의 7제곱 켈빈이 된다. 1000만 켈빈. 여기서 에너지 생산이 일어난다. 그럼 이 화살표에 쓰세요. 1000만 켈빈까지는 어떻게 도달해? 중력 수축을 통해서 도달한다. 중력 수축을 통해서 이 내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이 가운데에서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 있고 이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좋아. 그래서 에너지원은 수소행용합 에너지다.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정역학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 여기다 써볼게요.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을 이뤄. 이건 이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이 별 표면에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해. 이 노란색은 중력이야. 노란색은 중력. 노란색 중력. 그런데 이렇게 중력이 계속 작용하다 보면 가운데에서 10의 7제곱 켈빈에 도달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내부에서 에너지가 막 생산돼. 여기서 막 미친듯이 에너지가 생산하니까 이렇게 팽창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팽창하려는 힘. 별이 팽창하려는 힘이 이렇게 생겨. 보라색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이 보라색은 팽창력이야. 근데 이거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이 기체니까 기체 압력, 기체 압, 팽창력 같은 뜻이야. 이게 생겨. 그래서 이 노란색 중력과 보라색 기체 압력이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힘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한다. 거기에 정자가 정적이다 이 뜻이야. 가만히 있다. 힘적으로 밸런스를 이룬다. 그럼 크기가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단계니까 별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아주 안정적인 단계다. 질문 있어? 여기까지? 쉽죠? 그래서 별이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주계열성 됐는데 이 상태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산다는 얘기야. 엄청 쉽죠. 그래서 거의 다 배웠어. 여기는 엄청 빠르게 진행돼. 근데 그 256쪽 하단에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림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약간 다른 내용인데 여기다가 필기를 잠깐 해볼게. 필기 안 하셔도 돼. 한번 그려볼게. 주계열성 내부 구조인데 주계열성이 지금 2개가 소개가 되어 있어. 첫 번째 주계열성은 작은 주계열성. 작은 주계열성은 태양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양은 작은 별이니까. 태양 정도면 작은 별이야. 태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에서 에너지를 막 생산해. 그리고 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면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여기가 부글부글 이렇게 표면이. 태양 표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대류가 활발해서 그래. 대류.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이
이게 태양의 특징. 그래서 핵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표면까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빛. 이걸 복사라고 해요. 복사. 핵에서 에너지 생성되고 빛의 형태로 표면까지 전달되고 표면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이게 태양의 대략 구조. 근데 그 옆에 보시면 태양보다 큰 별이 있는데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이 태양보다 큰 별 같은 경우는 핵의 사이즈도 커. 이렇게. 핵의 사이즈도 커. 그래서 핵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심해져. 한가운데는 진짜 뜨겁고 밖에는 좀 차가워.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 한가운데에서 대류가 일어나. 어서 오세요. 대류가 일어나. 한가운데에서.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잠깐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 주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주전자. 주전자에 물을 담았는데 여기 물이 온도가 똑같아. 그럼 안 끓어 물이. 근데 여기 밑에를 막 가열시켜요. 이렇게. 밑을 가열시켜. 그럼 여기 밑에 너무 뜨거워지죠. 위에 좀 차갑죠. 그러면 물이 끓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체가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대류가 활발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핵에서부터 온도 차이가 심해지니까. 괜찮아? 좋아. 그럼 표면까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류가 일어나는 위치가 다른데 이제 표시하셔야 돼. 작은 별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대류, 큰 별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는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대류가 일어나는 위치를 표시해 줘.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 2개 주고 누가 태양이야? 이렇게 골라 나옵니다. 이거 태양 고르면 돼요. 표면에서 대류 있고. 어렵지 않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257쪽입니다. 지금 이제 주계열성까지 끝났고 주계열 이후 단계를 그릴 건데 여기 주계열이 끝나고 여기를 그릴 거예요. 여기.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쪽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 주계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별이 죽어가는지를 한번 그릴 겁니다. 여기 주계열성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계열성은 상태가 어떠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생산해.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어. 호연아 이거 온도 기억나? 온도 몇 켈빈 이게?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가 색칠하는 여기가 10의 7제곱 켈빈입니다. 1000만 켈빈이야.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 이게 주계열성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가운데에서만 일을 하고 바깥쪽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계열성 상태인데 계속해서 시간 지난다고 해. 그러면 이 순간이 찾아와. 어떤 순간이냐면 이 순간이죠. 이렇게. 이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이 순간은 뭐냐면 가운데에서 연료가 됐던 수소를 다 써서 이제 헬륨밖에 안 남은 상태야. 이 상태는 주계열성이 이제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가운데에서 수소를 합칠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얘. 이 친구는 열심히 일했잖아. 이제 힘 빠졌어.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수축만 해. 이렇게. 수축만 해. 그럼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여기 온도는 상승해요. 수축하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럼 에너지가 아예 안 생겨? 응? 누군가는 일해야 되잖아. 여기는 얘가 일했잖아. 근데 더 이상 일할 사람 없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제 누군가가 누구냐면 이 친구죠. 이 친구.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 조별과제의 조장 같았던 친구 옆에서 묵묵히 그냥 구경만 하던 이 친구가 이제 나라도 해야겠다. 그죠? 부조장이죠. 부조장. 이 친구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줄게.
아니 이때도 왜 구경만 하다 왜 이때서야 일을 하냐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온도를 생각해봐. 이 빨간색 부분 온도 몇 도라고?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 근데 여기 지금 내가 가리키는데 살짝 바깥쪽. 여기는 1000만 켈빈보다 살짝 낮아요. 살짝. 근데 1000만 켈빈이어서 온도 열심히 일했어. 근데 이 상태 딱 됐어. 그럼 얘가 이제 수축하잖아. 그럼 여기 온도가 더 높아져. 뜨거워져. 그럼 얘가 가운데가 뜨거워지면 주변을 또 따뜻하게 달구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1000만 켈빈이 살짝 모자랐는데 얘가 수축하다 보니까 얘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바깥쪽이.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힘을 얻은 거죠? 원래는 구경만 해도 얘가 열심히 일했는데 얘가 이제 죽으니까 아씨 나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일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소 껍질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수소 껍질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 수소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야. 수소를 합쳐서 헬륨 만드는 그 에너지 생성하는 작업을 연소 반응이라고 표현해. 연료 태워서 에너지 생성하는 거죠. 근데 원래 주기율성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에너지를 생산했으니까 밸런스가 맞았는데 중력이랑 팽창력이 밸런스가 맞았는데 얘는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팽창력이 오히려 더 큰 거야. 팽창력이. 바깥쪽에 표면에서 팽창력이 더 큰 거야. 이렇게. 팽창력이. 그러면 크기가 엄청 커지겠죠. 근데 연력학 1법칙 배웠어? 물리 좋아하고 물리 하고 있니? 연력학 1법칙 안 배웠어요? 연력학 1법칙. 이 시스템이 팽창을 하면 일을 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져. 어떤 시스템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표면이 적색으로 보여요. 어떤 시스템이 수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 여긴 온도가 올라가고 여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이걸 적색 거성 상태라고 합니다.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원래는 1000만 켈빈 정도였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을 합칠 수가 있어. 헬륨 3개 합쳐서 탄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탄소가 생겨요. 이렇게 탄소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오합 지졸들은 이렇게 흩뿌려지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남는 애를 백색에서 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을 행성 모양의 가스 덩어리, 행성상 성운이라고 표현합니다. 별 주변에 이렇게 행성처럼 가스 덩어리가 있어서. 괜찮아?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 여기 잡아주세요.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주기율성이 있었는데 주기율이 끝났어. 어떨 때 주기율 끝났다고? 중심에 수소를 다 썼을 때, 그죠? 근데 별이 커져요. 왜 커져요? 팽창, 그죠? 근데 왜 팽창해? 수소 껍질 연소해서, 그죠? 그래서 요 화살표에다 씁니다. 왜 주기율이 끝나고 거성이 되나요? 수소 껍질 연소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 6글자. 수소 껍질 연소하기 때문에 별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표면부는 계속 커지는데 가운데는 계속 수축해서 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에 탄소 핵만 남고요. 탄소 핵만 남고 외곽 물질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가운데 남는 애가 백색의 성이야.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쭉. 근데 크기에 따라서 대부분 탄소인데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탄소 또는 산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 정도면 탄소 위주로 죽습니다. 근데 태양보다 조금 더 크면 산소까지 생길 수도 있어. 좋아.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그 밑에 질량이 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잠깐만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어서 그려볼게. 이 그림으로 다시 와서 지금 태양의 최후를 그렸는데 태양은 탄소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이게 이제 태양의 한계죠. 태양의 한계야. 축구 좋아하니? 축구 좋아하지.
내가 지금부터 축구해도 메시 될 수 있어. 메시 안 돼. 지금부터 죽어라고 축구만 해도, 그지? 밥만 먹고 축구만 해도 메시 안 된단 말이야. 재능이 있잖아, 재능이. 응? 내가 아무리 해봤자 뭐 조기 축구 선수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게 별도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 태양은 아주 작은 별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수축해도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엄청 큰 사이즈의 가스 덩어리가 수축을 하게 되면 중력이 엄청 세.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운데에 탄소를 합칠 수가 있어. 탄소를. 그럼 이제 산소가 생기고 산소를 또 합쳐. 그럼 뭐 네온, 규소 계속 생겨. 어디까지 생기냐면 한가운데에 철까지 생깁니다. 철.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면서 원소들을 계속 합쳐요. 그래서 철까지 생깁니다. 철. 그래서 이렇게 양파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부는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해서 크기가 엄청 커지는 초거성 상태가 됩니다. 초거성. 그래서 별 안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불안정해서 죽을 때 이게 빵 터지면서 죽어요. 빵.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이때 초신성 폭발 빵 하면 가운데에 있는 이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고요. 바깥쪽 외곽 물질이 흩어지면서 초신성 잔해가 남습니다. 이때 이 초신성 잔해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좋아. 여기까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여기. 이 그림으로 다시 와서. 태양 같은 경우는 위로 가는데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이렇게 가서 초거성이 돼요. 그럼 이 한가운데에 뭐까지 생기냐면 여기 가운데에 철핵까지 생깁니다. 철핵. 철핵까지 생겨요. 그래서 엄청 커졌는데 초신성 폭발. 빵! 별이 죽었어. 근데 옛날에는 이게 별이 죽는 줄 몰랐어. 별 태어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초신성 폭발. 초신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폭발하면서 죽는 거였어.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괜찮아? 중력이 너무 세서 중력적으로 다 합쳐져. 그러면 막 짓이겨지면 플러스 입자인 양성자,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까지도 합쳐져서 중성자 위주로 이루어진 별, 중성자별. 괜찮아? 다 짓이겨지니까 이렇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중성자 축퇴라고 표현합니다. 다 이렇게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 짓이겨져서 중성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중력이 세다? 그러면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이 된다. 그래서 질량이 적당하면 백색위성으로 죽는데 이거보다 커? 중성자별로 죽고 이거보다 더 커? 블랙홀로 죽습니다. 괜찮아? 좋았어. 내용은 다 끝났는데 디테일한 숫자를 몇 개를 더 외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해볼게.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나뉘는데요.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큰 별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질량이 얼마나 작냐는 거야. 그리고 질량이 얼마나 크냐는 거야. 이 기준값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다 써볼게. 이 윗줄로 가려면 성운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야 돼. 표현 봤어요? 이거 다시 이 표시. 이게 태양이란 뜻이야. 이 표시. 태양. 동그라미에 가운데 점 찍은 거. 약속이에요. 이게 태양이란 뜻이고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면 크면 안 되지. 미안해. 작아야죠. 8배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 백색위성으로 죽어. 근데 밑에 질량 큰 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면 아래쪽으로 갑니다. 첫 번째 기준값을 외우셔야 돼. 태양 질량의 8배. 외워야 돼. 그래서 태양보다 8배 이상 크다. 질량이. 그러면 초신성 폭발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나뉘죠. 중성자별로 죽는 애가 있고 블랙홀로 죽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뉘냐면 중성자별부터 씁니다. 태양 질량의 8배보다는 큰데 25배보다는 작은 경우 이게 중성자별. 블랙홀 태양 질량의 25배보다도 큰 경우 이러면 블랙홀로 죽습니다. 필기해주세요.
다 썼어. 학교에서 다 했어. 여기까지 했어. 별로 안 어렵죠. 괜찮아? 좋아. 한 페이지만 넘어가서 내용은 다 했는데 258쪽이야. 별의 최후. 258쪽에 별의 최후. 거기에 밑에 여백이 있어서 거기 필기를 할 건데 써머리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머리. 이 왼쪽에 필기한 내용은 다 외우셔야 하지만 문제는 H열도와 함께 나옵니다. 문제는 H열도. 그래서 H열도를 그릴 건데 H열도가 뭐냐? H열도 X축이 별의 표면 온도고요. Y축이 별의 광도입니다. 광도. 이게 H열도.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계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상에 있는 별들을 주계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억나죠? 지난 시험범위였습니다. 근데 258쪽의 교재를 보시면 케이스가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찾았어? 5개. 질량이 5개인데 1번 케이스 봐봐. 뭐라고 써있어?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도 작다. 태양 질량의 8%보다 작대. 엄청 작은 거죠. 그럼 만약에 상상해. 태양이 작은 별인데 태양보다 8%, 태양의 8%보다 더 작대. 그럼 가스 덩어리의 크기도 엄청 작겠죠. 그래서 가스 덩어리의 광도가 매우 어두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1번 뭐라고? 1번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도 작은 거야. 이거야 이거. 얘를 좀 지울까? 얘를 지우자. 다 했으니까 이거 지우자.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도 작아. 이거야 이거.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가스가 너무 작으니까 어두워요. 여기서부터 수축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중력 수축해. 그럼 중력 수축하면 표면온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표면도 올라가요. 근데 광도는 오히려 감소해요. 왜냐면 가스 덩어리가 수축하면서 반지름이 작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계열성을 향해 가요. 근데 여기 주계열성 딱 도착하려면 조건이 뭐였어? 몇 켈빈? 1000만 켈빈이 되어야 수소행융합을 하잖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수축을 아무리 해도 1000만 켈빈에 도달을 못하고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아무리 축구 연습을 해도 선수가 안 되고 그냥 반 대표도 안 된 거야. 그냥 반 대표 정도에서 끝난 거야. 괜찮아? 그래서 가스가 있는데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수축해요. 구형은 이뤘어. 근데 아무리 수축해도 가운데에 1000만 켈빈이 안 돼서 수소행융합이 안 돼. 그럼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아니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갈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갈색 외성으로 죽어요. 갈색 외성 아얘는 갈색 외성이 된다. 갈색 외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지, 그지? 안 나와요. 단기가 2단계밖에 없잖아요, 그지? 안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0.08배보다는 큰데 0.26배보다는 작아. 이것도 태양보다 훨씬 작죠. 얘는 방금이랑 다르게 수축해. 주계열성은 돼. 1000만 켈빈까지는 도달해. 1000만 켈빈까지는. 그럼 이제 엄청 작은 주계열성이겠죠? 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 태양 배웠잖아. 주계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 거성으로 갔잖아. 근데 거성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이렇게 돼? 뭐였어? 왜 별이 커진다고? 수소 껍질 연소를 해야 별이 커지잖아. 근데 얘는 부조작이 없는 거야. 주계열이 끝났는데 수소 껍질 연소를 할 정도가 아닌 거야.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가운데 핵만 남아서. 거성으로 제대로 못 가고 그냥 죽어버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거야. 괜찮아?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3번입니다. 3번. 0.26배보다 크고
8배보다 작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태양이죠. 거기다 쓰세요. 태양 케이스. 동그라미 3번 별표야. 가스 덩어리가 수축합니다. 수축해서 태양이 됩니다. 이렇게요. 태양. 주기율성 태양. 태양으로 오래 살아요. 수명은 몇 억년이에요? 태양의 수명? 몇 억년이었지? 태양 수명 몇 억년이었지? 100억 년입니다. 외우셔야 돼. 수축해서 태양 됐어? 100억 년 동안 살아. 그럼 여기 딱 도착했을 때는 중심 온도가 대략 1000만 켈빈이 넘어가겠죠. 수소행 융합을 통해서 살아가요. 100억 년 동안 살아요. 100억 년 딱 끝났어. 주기열 끝이래. 왜 주기열이 끝나? 중심에 수소를 다 써서. 그럼 어디로 가요? 거성으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거성으로 갈 때 왜 굳이 거성으로 가? 주기열이 끝나면 왜 크게 커진다고? 수소 껍질 연소했으니까. 그죠? 수소 껍질 연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핵이 이렇게 백색의 성으로 죽고 나머지는 행성상성으로 흩어진다. 이게 3번. 마지막 4번. 8배보다 큰 케이스입니다. 8배보다 큰 케이스. 그러면 가스도 엄청 커요. 가스도 엄청 커요. 되게 밝을 거야. 얘가 수축해서 주결이 돼요. 그럼 거대한 주결성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도중에 질량이 점점 커지죠? 그럼 이렇게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요. 모든 진화소 속도가. 그래서 여기서 수축하는 속도보다 얘가 훨씬 빠르게 수축해요. 이렇게. 그리고 수명도 어때? 수명도 되게 짧아. 짧게 살다가 죽으러 갑니다. 주기열로 짧게 살다가 초거성. 그 다음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 빵! 그죠? 그리고 가운데 남은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는데 얘네들은 H열도에 표현하지 않는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마지막 필기, 마지막 필기. 지금 여기서 화살표들이 되게 많은데 각각의 화살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마지막 복습입니다. 가스가 별이 되는 요 과정.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중력 수축. 중력 수축. 그럼 이 과정에서 수소행융합 일어나 안 일어나? 여기서 안 일어나. 언제 일어나? 이때 일어나. 이때. 여기서부터 수소행융합 일어나. 온도는 1000만 켈빈. 그죠? 그래서 100억 년 살아요. 근데 끝나고 떠나요. 왜 떠나요? 떠난 이유가 뭐라고? 수소를 다 써서. 수소를 다 써서 주기열이 끝나는 거야. 뭐 엄청 중요해. 수소를 다 써야만 주기열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요. 왜 커져요? 수소,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해서 별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를 보시면 하나 생략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주기율성 적색거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맥동 변광성이라고 교재 있죠. 찾았어? 맥동 변광성. 그럼 봐봐. 거성 빠져왔어. 근데 되게 불안정한 상태야. 되게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이 바깥쪽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는 계속 수축해. 근데 바깥쪽이 커졌어. 근데 이게 그냥 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심장 뛰듯이 콩닥콩닥 심장 뛰듯이 별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우리 지난 시험 범위에서 배웠듯이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해. 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밝게 보이잖아. 그래서 크기가 계속 변하니까 그 별의 밝기가 조금씩 변하는 거야. 밝기가. 이걸 변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심장이 콩닥콩닥 뛰듯이 밝기가 변한다. 맥동 변광성. 아, 여기서 맥동 변광 단계를 거치다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가운데 핵은 백색의 성으로 남고 바깥쪽 물질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행성상성으로 남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맥동 변광 단계가 있다.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다 했다. 잠깐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필기를 잠깐 해주세요. 선생님 잠깐 영상 끊어주세요. 별의 진화 다 했고요.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했는데 자잘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에너지원 요거 259쪽에 별이 살아가는데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를 활용해서 살아가는지 쭉 정리한 겁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원시별이라고 돼 있어. 원시별. 찾았어? 그 원시별이 뭐냐면 이 H철도상에서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나와요. 여기서 가스에서 주기혈성 되는 이 과정을 원시별 과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구름처럼 막 흩뿌려진 게 수축하다 보면 구형을 이뤄. 이걸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야. 구형을 이룬 거. 근데 아직 주결은 아니지. 왜 주결이 아니야? 왜 아직 주결이 아니야? 주결 조건 뭐였어?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구체는 이뤘는데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 돼서 계속해서 온도를 올려가는 그 과정. 이게 원시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온도를 어떻게 올린다고?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를 올린다. 그죠? 오케이. 그럼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주결성이 되면 중력 수축 에너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소행용합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이게 더 큰 에너지원이니까 그래. 그래서 수소행용합 반응 시기 지금 여기 설명이 써 있는데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될 때 발생한 에너지. 그럼 화학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수소 원자핵 4개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헬륨인데 헬륨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한다. 필기해주세요. 이게 수소행용합 반응식이야. 괜찮아? 응.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 핵 이건 양성자 하나예요. 수소 원자 핵 이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예요. 양성자 4개를 합치기 위해서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돼. 1000만 켈빈 정도가 필요합니다. 외워주셔야 돼. 밑줄.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 양을 계산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양은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좌변과 우변의 질량을 비교해봤더니 질량이 달라. 좌변에 지금 수소 4개가 있잖아. 그래서 4개 알갱이 질량 다 더했어. 그리고 우변에 헬륨 알갱이 질량. 이 비교했는데 같아야 되는데 질량이 달라요. 좌변이 더 커요. 그래서 질량 합쳐지는 과정에서 얘는 4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살짝 사라져.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되고 있더라. 그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질량이 곧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량을 계산해봤더니 이 사라진 질량에 빛의 속도를 2번 곱한 값만큼의 에너지가 별이 살아가는데 쓰이라고 이제 방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너지량이 mc²였더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여기서 델타 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델타 m은 사라진 질량을 의미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모해두세요. 질량 결손, 사라진 질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량은 사라진 질량의 빛의 속도를 2번 곱해야 돼.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에너지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우리 워크북에서 나중에 풀어볼 거야. 에너지량 실제로 계산해야 될 거다. 빛의 속도 곱해서. 좋아.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소를 4개 합치는 거야. 별이 살아가려면, 별이 살고 싶으면, 별이 계속 살아가려면 수소 4개를 합쳐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방식이 2개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2개가 있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야. 왼쪽 그림을 잠깐 볼게요. 왼쪽 그림에 지금 수소 4개를 합칠 거야. 근데 그냥 수소 4개 합치는 방식이 수소로 그냥 때려 박아서 합치는 거야. 되게 무식하게.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PP 반응 또는 양성자 반응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자가 수소예요.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니까 수소 이꼴 양성자야. 이거 P라고도 써. 영어로 P. P가 양성자라는 뜻이야. 양성자는 TP 반응. 그럼 그림 보시면 표시해볼게요. 쭉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수소에다가 수소를 합쳐요. 그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합치면 2번 될 것 같지만 다시 수소. 이거 중수소라고 해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수소. 여기다가 수소를 또 붙여야 헬륨이 돼. 따라왔어? 반대쪽도. 수소 합쳐서 중수소, 여기에 수소 또 붙여서 헬륨. 헬륨 2개 합쳐서 완전한 헬륨이 나오면서 수소 2개가 튀어나옵니다. 이걸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
6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면서 수소가 2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이렇게. 이게 pp 반응이야. 헬륨 하나 만드는데 6개를 때려 박아야 돼. 아니 4개만 때려 박으면 되지 않나요?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치?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교과서로 5시간 집중해서 공부해도 만점 나오지 않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치? 잘 안 돼. 6개는 때려박아야 하나 나온다고. 효율이 좀 안 좋은 거야, 그치? 위에다 쓰세요. 작은 별에서 이 반응이 우세합니다. 작은 별에서는 이 방식으로 수소를 합치게 돼요. 이게 더 우세해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수소를 결합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왼쪽은 작은 별에서 자주 일어나. 근데 이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 더 효율이 좋은 방법인데 오른쪽은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도움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수소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게. 여기 수소가 있어요. 나 수소 합치고 싶어. 근데 누가 도와주냐면 탄소가 도와줘. 수소가 있는데 탄소가 와보래. 와봐서 막 결합하면서 이 수소를 다 주변에 있는 수소를 다 합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헬륨이 튀어나와요. 탄소, 질소, 산소가 자기들 양은 안 변하지만 수소가 결합하는 걸 도와줘요. 누가? CNO, 탄소, 질소, 산소가. 이걸 화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촉매라고 합니다. 뭐라고? 촉매.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들, 촉매. 어떤 반응을 도와줘? 수소 4개 합쳐서 헬륨 하나 만드는 이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CNO가 촉매 역할에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반응은 큰 별에서 우세합니다. 여기다 써주세요. 큰 별에서 우세해요. 외우기가 쉬워. 큰 별이니까 별의 사이즈가 크니까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괜찮죠? 좋아. 방식이 2개가 있다.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는 작은 별이어서 pp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CNO도 물론 일어나지만 pp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프 따라 그려주세요. 그래프. X축에 별의 중심 온도. X축에 좀 크게 그릴까? X축에 별의 중심 온도. X축 별의 중심 온도. Y축 에너지 생성량. 그래서 지금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왼쪽은 PP 반응, 오른쪽은 CNO 반응.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PP부터 그려볼게요. 요렇게 PP. 그 다음에 요렇게 CNO. 그렸어요? 그래프 개형부터 봐봐. 증가함수. 증가함수. 함수 배웠지? 그치? 증가함수. 해석부터 해볼게. 중심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량이 더 많아. 두 반응 모두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너무 당연하죠. 온도가 높으니까 플러스랑 플러스를 결합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그치? 자연스러운 거야, 그죠? 근데 그래프 개형이 살짝 다른데 이제 작은 별 상상해. 태양 상상해, 태양은 사이즈가 작아. 그럼 중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심 온도도 엄청 높진 않아. 작은 별이니까. 중력이 약해서 중심 온도가 높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중심 온도가 낮은 작은 별에서는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이 더 좋다는 얘기야. PP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큰 별 상상해. 별이 엄청 커. 그럼 중력도 세. 중심 온도도 높아. 그래서 이렇게 큰 별에서는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건 이 교점 온도를 외워야 돼. 여기. 교점 온도를 외워야 돼. 크로스된 온도. 여기가 대략 18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18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수소행용합이 시작되는데 수소행용합을 할 수 있는데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PP가 우세한지 CNO가 우세한지가 나뉩니다.
그럼 태양은 PP가 우세하니까 1800만 켈빈보다는 온도가 살짝 낮아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 온도는 대략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PP가 우세한 작은 별이다. PP가 우세한 작은 별이다. 괜찮아? 좋아. 그럼 마지막 필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오시면 이 그림에서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주결이 됩니다. 태양이 됐어요. 내부 온도는 1000만 켈빈 정도 되는데 1800만 켈빈보다는 낮을 거예요. 태양이니까 1500만 켈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수소 경합을 하는데 PP가 우세해요. 물론 CNO도 일어나지만 PP가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별, 물론 PP 우세와 CNO 우세를 나누는 기준은 한 1.5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8배 이상이잖아. 당연히 CNO가 우세하겠죠, 얘는. 그죠? 자, 여기서는 CNO가 우세하게 에너지를 막 생산해. CNO 반응은 수소를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겠죠. 그래서 수소를 빠르게 다다다닥 써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빠르게 죽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62, 263쪽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